여러분, 혹시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이거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이쯤에서 그냥 다 때려쳐야 하나?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2025년이 되면서 유튜브 환경이 또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시청자들의 눈높이도 나날이 높아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 채널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포기하기에는 또 아깝고 그렇다고 붙잡고 있자니 답답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죠.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수없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답답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때려칠지 버틸지 구별하는 기막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세요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점검 리스트와 행동 지침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때려칠까 말까 하는 고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명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방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노력과 현재 상황 객관적으로 점검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네, 맞아요. 우리는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가 과연 유튜브가 원하는 열심히일까요? 이걸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콘텐츠를 한번 돌아보세요. 2025년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만 올린다고 조회수를 주지 않습니다. 최적화된 콘텐츠가 필수죠. 여러분은 영상의 제목과 설명을 작성할 때 짧고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설명란에는 핵심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포함하여 영상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있나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 경쟁은 적지만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찾아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검색에 노출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리고 태그. 핵심 키워드를 우선 배치하고 연관 태그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유튜브는 이 태그들을 통해 여러분의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시청자에게 추천해줍니다. 다음은 영상 품질입니다. 해상도는 1080p 이상을 유지하고 있나요? 적절한 비트 전송률을 설정해서 재생 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 시청자들은 고화질 영상에 익숙해서 화질이 조금만 안 좋아도 바로 이탈해버립니다. 그리고 썸네일.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과 간결한 텍스트를 활용해서 클릭률, 즉 CTR을 높이고 있나요? 썸네일이 별로면 아무리 좋은 영상도 클릭조차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 주기입니다. 일정한 업로드 주기를 유지해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채널 방문을 유도하고 있나요? 불규칙한 업로드는 시청자들이 채널을 잊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 모든 질문에 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때려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포기 대신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시험을 망쳤을 때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어디서 틀렸는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죠. 유튜브도 똑같아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시청자와의 소통은 양방향인가? 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시청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나는 영상만 올리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청자와의 소통은 채널 성장의 핵심 열쇠입니다. 댓글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소통하고 있나요? 인포카드를 활용해서 시청자들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나요?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들이 여러분의 채널, 운영자와 함께하고 싶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크리에이터와 함께 채널을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단순히 밥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과 비슷해요.
정서적 교감이 깊을수록 아이는 엄마를 더 따르죠. 유튜브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채널에 애정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팬이 되고 채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소홀했다면 아직 때려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댓글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답변하고 시청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여러분의 채널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겁니다. 세 번째, 유튜브 알고리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입니다. 여러분, 2025년 유튜브 알고리즘은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단순 노출이나 조회수만으로는 채널이 성장하기 어렵게 되었죠. 이제는 유효 조회수와 개인 맞춤형 추천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알고리즘의 변화에 발맞춰 채널 운영 전략을 수정하고 있나요? 단순 노출이 아닌 실질적인 시청 시간과 반복 시청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시청자의 취향과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나요? 클릭률, 시청 시간뿐 아니라 시청자의 만족도와 피드백까지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채널을 지원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쇼츠 전략은요? 2025년부터는 쇼츠의 조회수 집계 방식이 변경되면서 단순 노출이 아닌 유효 조회수가 중요해졌습니다. 쇼츠 채널 성장을 위해서는 알고리즘 점수 관리가 필수적이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을 때 게임의 규칙과 공략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유튜브라는 거대한 게임에서 이기려면 알고리즘이라는 규칙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고리즘 변화에 대해 잘 모르고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아직 때려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포기 대신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분석해서 내 채널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유튜브는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그 진화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조회수 급감 시 적절히 대처했는가? 입니다.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조회수가 급감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끝인가? 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조회수 급감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채널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회수 급감 시 채널 등급을 확인했나요? 유튜브는 채널의 등급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노출 빈도를 조절합니다. 채널 등급 변화에 따라 조회수가 급감할 수 있거든요. 혹시 정책 위반이나 저작권 경고를 받은 적은 없나요? 이런 경우 노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조회수가 급감했을 때 무리하게 영상을 업로드하기보다는 휴식기를 가지면서 재충전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휴식기 이후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무리해서 일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회수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갑자기는 없어요. 조회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분명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회수 급감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면 아직 때려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포기 대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본다면 분명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나는 내 채널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점검 리스트를 통과하고 모든 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유튜브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달려나가려면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단순히 조회수나 수익만을 쫓다 보면 언젠가 지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채널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나요?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보람 있나요? 시청자들의 반응에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나요? 혹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거나 오로지 돈만을 보고 시작한 건 아닌가요? 물론 유튜브는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만을 쫓다 보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외면받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즉 채널 운영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때려칠 때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건 다른 그 어떤 점검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단순히 의무감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키우는 것처럼 채널 운영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마라톤은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즉 채널 운영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면 설령 지금 당장 조회수가 낮더라도 수익이 없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때려치지 마세요 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심과 열정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거예요. 꾸준함은 그 어떤 재능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나요? 만약 대부분의 질문에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때려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포기 대신 위에 제시된 방법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점입니다. 유튜브라는 곳은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모든 점검 리스트를 통과했으며 심지어 채널 운영 자체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때는 진지하게 때려칠 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때려치지 않을 때의 기준은 아직 해볼 게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때려칠 때의 기준은 모든 노력을 다 해봤고 더 이상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을 때입니다. 부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기막힌 방법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고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잘 되는 채널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채널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고 여러분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 보세요.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이 활짝 꽃피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